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에서 전하는 미국 내 주요 뉴스 그리고 한인 사회 소식 등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샌호세 라이브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오늘은 그 첫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반갑고요. 저는 샌호세 라이브를 진행하는 앵커 제이입니다. 자, 그럼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오랫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 법안,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드디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투자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42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법안인데요. 지난 5일이었죠.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인 협의를 이뤘고요. 최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좀 공경에 처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단비를 맞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하면서 입법적인 승리를 이뤘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량과 고속도로를 현대화하고요. 철도 교통망을 다시 개선하고 또 농촌 등 낙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보하는 등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법안인데요. 특히 청정에너지 송전하고요. 전력망을 개선하고 또 항만과 수로를 수리하고 또 공항 시설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요. 또 특히나 이 전기차 충전소 등을 증설하면서 아마도 미국 사회 내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미국 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아주 큰 사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지하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너무 오래되면서 특히 이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폭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이번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서명함을 통해서 미국 내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요, 미국 내 기반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 등 매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편 그 당내 중도파와 합의한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7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회복지 법안까지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슬로건으로 내몰고 있는 Build Back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편 수천조가 투입이 되면서 매우 희망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요, 인플레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6.2%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이 연방노동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베이컨이나 닭고기나 유제품이나 계란, 설탕, 커피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평범한 식탁의 이 제품들이 그 가격이요 무려 20%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이 코스코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갤런당 4불을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갤런 가까이 들어가는 큰 SUV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은 주유 한번 할 때마다 100불 이상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이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AB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건 최저치를 경신한 것인데 이런 그 지지율에 기반해서 놓고 보면 가상으로 중간 선거를 우리가 대결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41% 그리고 공화당이 51% 지지율을 얻게 되면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MBC와 CNN 등 주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가 상승,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물가 상승 억제,
가장 우선적 과제는 코로나19 유행을 종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아까 말씀드린 그 더 나은 재건, 그러니까 Build Back Better라고 하는 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이번 주 안으로 시행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하고도 있는데 본격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까지 과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harsh합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요 이미 다음번 민주당 대선 주자로 민주당 내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또 피트 부티지지 이 교통장관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요. 지난 10월 말 7만 명대로 떨어진 후에 정체를 보이다가 11월 12일 기준으로 다시 8만 명대로 근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백 머시 연방 공공보건 서비스 부대 의무총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백신을 맞으라, 백신을 접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겨울 시즌은 특히나 연말 시즌은요. 쇼핑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그런 계절이죠. 10월 말 이미 할로윈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시즌 동안 미국 내 각지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급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 간단합니다. 첫째는 백신을 우선 맞아라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해볼 때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누적 인원이 무려 4,700만 명이고요. 또 사망자 수, 누적된 사망자 수가 76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백신을 맞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이번 겨울을 우리가 잘 대비하는 길이다. 그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백신 관련해서 미국 프로스포츠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유명한 쿼터백인 애런 로저스, 세 번의 MVP를 탔고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선수인데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의 연고팀인 그린베이 패커스의 아주 큰 대스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지난 8월에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백신을 맞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곧 이 NFL 경기에 복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FL 내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선수를 포함 NFL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94%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자신이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신 접종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발각된 이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인데요. 한편 이 애론 로저스 관련해서 또 한 가지의 논란은요, 바로 벌금 논란입니다. NFL에서는 이 선수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4,650달러라고 하는 벌금을 매겼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1,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한 가지 논란거리는 뭐냐면 댈러스 카우보이의 와이드 리시버로 활동하고 있는 CD 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유니폼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 복장이 좀 불량했다라는 이유로 벌금을 받았는데 그게 2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신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선수,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켰던 선수에게는 1,6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매겨놓고 고작 유니폼 좀 잘못 입었다, 복장이 불량했다라는 이유로 벌금을 2만 불이나 먹이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하튼 미국 프로스포츠 내에서 이제 백신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NBA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미국 프로농구죠. NBA 리그에서는 전체 인원에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권고 사항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비드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는데요. 미국 야생 사슴무리에서 코로나 감염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숙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국망 라디오 채널인 NPR 그리고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 펜실베니아주 주립대 수의학 연구팀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아이오와주에 있는 흰꼬리 사슴무리를 조사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또 올해 1월까지 겨울철 대유행 기간 중 사슴무리 중에서 80%의 사슴이 코로나 코비드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슴뿐만이 아닙니다. 이 네브라스카 동물원에 있는 눈표범 3마리가 코비드에 감염돼서 죽었고요. 앞서서는 침팬지나 고릴라 또는 개나 고양이, 족제비 등에서도 이 코비드19 코로나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올 겨울에요. 좀 어린아이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일 수 있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산타클로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hireSanta.com의 설립자인 미치 앨런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첫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약 700명의 산타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미국 내에서. 그런데 이 중에 최대 500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들이 대체로 나이들이 높으시잖아요. 연로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비드에 감염되면 이렇게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올해 특히나 상황이 좀 개선되면서 이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면서 전국적으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 120% 늘어났지만 이 코비드로 인한 그 우려 때문에 산타로 나서는 할아버지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인원이 감소됐다는 거죠. 저희 집 아이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쇼핑몰이나 크리스마스 시절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배경을 하고 앉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기념사진을 찍곤 했는데 올해 산타 할아버지 인력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들이 안전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곧 우리에게 오면 좋겠습니다. 한편 부족한 건 산타 할아버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프리몬에 이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공장에서 일부 부품이 빠진 차량이 고객에게 이렇게 인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문지인 일렉트랙 등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테슬라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일부 부품이 빠진 경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3, 또 모델 Y의 차량 등에 C-타입 USB 포트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장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 사태의 여파로 여겨진다고 보고요. 이 SNS 등 소셜 미디어 등에서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USB 포트가 없는 그 차량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일부 차량에서는 휴대전화 충전 패드도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 측에서는 다음 달 부품이 확보가 되면 USB 포트 장착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독일의 대표 브랜드인 BMW나 또 미국의 GM 등도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나 또는 충전 패드 등을 제외한 차량을 출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반도체 부족 현상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어려워졌고 또 소비자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제조업체들의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겠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미 지역에서 로봇 사용이 급증세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첨단 자동화 협회 A3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에서 북미 지역 공장이나 기타 산업 분야에서요, 로봇에 대한 주문량이 2만 9천여 대에 달했다라고 전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보면은 37% 이상 늘어난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주문량이고요.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7년 기록했던 최고치를 넘어서게 되면서 로봇 사용이 급증하게 됐다는 건데, 이렇게 로봇 사용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첫째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투자를 대폭 늘려서 로봇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회사가 코로나19 유행 때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 노동자들 대신에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극복을 위한 큰 노력을 하면서 로봇을 활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늘어나는 구직난에 비해서 로봇에게는 구직난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조금 전 알려드린 소식과도 연결점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생활고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각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사주간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4차 부양체크를 요구하는 청원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1,000달러에서 2,000달러 부양 체크를 지급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명하는 인프라 구축법안, 이건 사실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장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도움이 되는 아주 단기적인,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4차 부양 체크,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 모든 미국인에게 월 2,000불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무려 295만 명이 서명을 했고 12월 초까지, 이게 목표하는 인원수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12월 초면은 300만 명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고 또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M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가족을 부양,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거나 해야 되는 사람의 수가 미국 내 전체에서 5분의 1에 해당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영 어덜트,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를 이렇게 돌보거나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로체스터 뉴욕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친 27살의 케이티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어를 공부했고 유럽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어머니가 이렇게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온 거죠. 한국에서는 중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어머니를 24시간 돌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삶은 일단 다 지금 홀드된 상태, 다 멈춘 상태이고, 앞으로 그 자신의 커리어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AARP, 전미 은퇴자 협회에 따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5명 중 한 사람이요, 가족 중에, 자신의 가족 중에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증가되고 있고요. 또 사람 한 사람을 24시간 돌본다, 자신의 부모이고 자녀이긴 하지만 24시간 곁에서 계속해서 케어기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삶의 무게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점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연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앙카 파딜라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데 자신의 할머니를 부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비앙카가 carewell.com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설립을 했고, 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케어기빙 해야 되는,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여러 가지 공유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5명 중 한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는 형편에 놓여져 있다는 게 좀 많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마음 아픈 사연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난도 있고요, 소비자 물가 문제도 있고요, 코비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더십에 내에서의 갈등 문제도 우리 안에 있는데 서로를 향한 케어기버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노세 라이브와 함께한 오늘 첫 시간, 앞으로 더 유익한 미국 내 소식과 생활 정보, 그리고 풍성한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요, 행복하고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노세 라이브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